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어제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그리고 중환자들이 많아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소방당국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집중치료실에 총 8분이 계셨었는데요.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2분은 치료를 받으시다 이제 돌아가신 거로. 네, 김포 요양병원 화재. 어제 처음에 저희 시간에도 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이에요. 예. 그런데 3층과 4층에 이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가장 그 구석진 곳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9시쯤에서 전기 안전 공사에서 이제 그 전기 안전 이렇게 수리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할 그런 게 있어서 네. 이제 단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단전을 하게 되면 저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예. 그럼 더군다나 중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산소를 보일러실에 있는 산소 발생기가 있어요. 네네. 산소 발생기는 전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단전이 되면 이 발생기의 역할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산소통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산소통을 통해서 산소를 이제 수동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직원이 들어가서 산소통 밸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밸브를 연 이후에 뒤쪽에서 팍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때 불이 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보일러 내실 내에서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산소통과 관련해서 관여된 어떤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예. 이제 그분은 이제 화재 감식하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죠. 예.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게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장성 효사랑 요한병원 화재에서 네네. 스프링클러가 이제 의무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그때도 많은 환자분들이 사망하셨죠. 네네. 요양병원에는 보통 고령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화재에 취약한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4년 후에 소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무려 47명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12명이 부상자가 발생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좀 굉장히 의문인 게 이번에 화재가 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11월 달에 소방 점검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도 다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했다는 면에서 물론 이제 소방 당국이 최대한 빠르게 출동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하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당시에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밝혀졌지만은 그렇죠. 여전히 많은 요양병원들이 있고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소방 점검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진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이 오전에 났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는 그 동안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화재 참사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지난 주말 가까운 시기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주말에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도 불이 났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3층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예. 이제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사실은 설치된 곳이 있는데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아예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고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 면적이랄지 그런 게 의무화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방치해두고 그냥 말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을 수리하고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렇죠.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건물 내부의 어떤 수리랄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고 비용이 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특히 연면적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고 네.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약간 의무화를 시키면서 네. 이거 의무화를 시키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해야지 향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일단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뒤에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소방법상 이제 관련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됐고 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거를 지금까지는 많이들 규제로 인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 규제고 또 어떻게든 이제 넘겨야 하는 어떤 테스트로 생각을 했던 그 순간만 부분들이 있는데 넘기면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점검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실질적인 대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근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예. 건물주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런 요양병원이나 병원, 그러니까 다중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들이 많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소방 점검을 더 실질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것들을 더 자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번 차원에서 좀 더 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안 그렇다면 이번에는 빠른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네. 다음에는 또 더 큰 대형 참사가 그렇죠.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